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27번째 강의입니다. 자, 점심 식사들 하셨나요? 지금 찍는 시간이 이제 오후 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졸려올 시간이죠. 이제 제 강의를 저는 강의를 이제 지금 찍지만 들으시는 분들이야 한밤중에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 자, 어쨌거나 날이 좀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찍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가 모레 아마 시험 올해 2022년도 첫 번째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기원 좀 드릴게요. 자, 저는 내일 모레 시험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어서 올려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기회 되실 때마다 보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또 강의를 또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27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이건 시험 문제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많게는 또 두 문제, 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가로를 치고 숫자 집어넣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몇 개만 잘 정리해 놓으셔서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맞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교재에는 대표 빈출 77. 그래서 운반 위험물을 적재하고 운반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들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그냥 교재에 무슨 개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법령집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결표 19에 아예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성은 뭐죠? 차광성? 빛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아니면 빛을 간접적이든 뭐든 직접 쪼여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발아일으키기도 쉽겠고 하여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차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하고 접촉하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고 나서 안전한 조치를 한 다음에 운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빛을 차단시키는 피복으로 가려서 안전한 조치를 한 다음에 운반해야 될 위험물들은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가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가끔 아까 가로치기에 숫자 넣기라 그랬죠. 이렇게 가로를 쳐서 55라는 숫자를 골라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요 네 번째는 그냥 읽고 넘어갈 텐데요. 시험지 잘 나오지 않는 거고. 자, 가겠습니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위험물이 있어요. 빛을 쪼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반대로 공부해 봅시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제2류 위험물은 통째로 일단 빠졌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류별로 구분해 놨을 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위험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제2류 위험물을 딱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쭉 공부하시되 여기 없는 게 뭔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그러면 더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일단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위험물에 제1류 위험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잘 나와요.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요 특수인화물만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특수인화물을 뺀 나머지 제1석유류라든지 알코올류라든지 동식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수인화물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 제3류 위험물에 대한 것도 이거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금수성 물질은 물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것이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아까 자연발화성 물질은요. 하여튼 빛이 쪼여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될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인 거고,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될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이다라고 감을 잡아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1류, 5류, 6류는 모두 다 제1류나 제5류나 제6류에 속한다면 모두 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 26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강의해드릴 때 이 세 가지가 아마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제1류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거, 또 제1류 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거,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다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얘는 뭐예요? 물하고 만나면 산소기체 발생, 얘네들은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말 그대로 금수성이잖아요. 그죠? 폭발성 물질이라든지 뭐 수소기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하고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물기 엄금이라고 표시한다라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은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강의 26번째인가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지으면 쉽게 묶어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금수성 물질들은 물기 엄금이라고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주의사항 게시판에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운반 위험물을 적재한 다음에 운반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금수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 물을 막아주는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이거 보세요.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 위험물들이 있겠죠. 얘는 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5류 위험물 중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제5류 위험물 중에서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그러니까 55도 이하예요.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진짜 우려가 있잖아요. 폭발성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제5류 위험물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냉 컨테이너, 그죠? 냉장 처리가 되어 있는 아주 선선하고 차가운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에 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55도 이하에서 요 55가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나머지 읽고 넘어갈게요.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아마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위험물. 액체 위험물 또는 위험 등급 2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 그랬어요. 얘네들은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운반을 위하여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줘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일단 지문 4개를 딱 보세요. 다 어디에 해당되죠? 제4류 위험물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오로지 요 특수이남을 한 개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험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오로지 딱 하나 특수이남을 밖에 없다. 무엇이?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줘야 하는 위험물에는 특수이남을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네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 시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1, 2, 3, 4, 5, 6, 6 위험물 중에 제1 위험물은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뒤도 안 돌아보고 2번 하고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1 위험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된다.
됐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인류는 모두 다. 제3류는 금수성은 빼고, 금수성은 방수성 피복이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만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4는 덮어야 되는 거고, 제2류 위험물은 해당 사항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시험제 이렇게도 나오니까요. 그죠? 자,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 자, 방수성 덮개예요. 그죠?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트륨 뭐죠?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철분은 뭐예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하고 엮어서. 그죠?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제1류 위험물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과산화칼륨 뭐예요? 제1류 위험물 중에 뭐죠? 대표적으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방수성 덮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간단한 거야. 근데 정리는요? 정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럼 정리는 뭐죠? 제2류 위험물이에요. 그죠? 제2류 위험물 중에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얘는 불이 났을 때요. 소화할 때 주수 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얘는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출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해 놓고 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각각의 유별에 어디에 속하는 물질들이야 그것들의 특징들이 뭐야라는 것까지는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지만 뭐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이런 것들은 다 하셨을 테니까 그죠? 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법령집에 있는 문구들을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냉 컨테이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제5류 위험물 중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55도 이하 이렇게 숫자를 가로치기 하는 문제도 나온다. 그러니까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법령집에 딱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운반을 위하여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주어야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제하고는 조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얘는 그냥 유별에 대한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구분 짓는 문제로만 나왔지만 얘는 조금 이제 위험물의 종류들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없다 이런 얘기죠. 뭐죠?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줘야 하는 것 이거 지금 제4류 위험물이에요. 전부 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을 골라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정답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답을 쓰고 나오면 되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주어야 될 위험물의 품명은 특수인화물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운반 기준에 있어서 차량 등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뭘로 바뀌어야 되죠?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뭐죠?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뭐였어요? 방수성이 아니라 차광성이죠. 차광성.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얘네들은 금속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수성이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을 차단시켜야 된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2번, 3번, 4번은 맞았지만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위에 문제하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의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 자, 제5류 위험물 중 55도, 섭씨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제1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속 물질이죠. 그러니까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4번도 금속 물질인데요. 요 4번이 재밌어요. 보세요.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금속 물질이니까 당연히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건 맞죠? 거기 and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차광성 있는 거는 뭐였죠? 아까? 차광성 있는 거는 제1류 위험물은 모두 다 차광성 있는 걸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얘는 방수성도 취해야 되지만 차광성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지문이 조금 재미있는 지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것은 둘 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동시에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도 덮어야 된다. 응용 지문. 그러나 어려운 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반드시 요거 하나 더 정리하셔서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되겠죠.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강의였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제가 강조해서 또 하나의 강의로 제가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탑재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